오늘은 제69회 현충일입니다.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현충일을 기념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관내, 초, 중, 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남도 민주평화길이 주관한 구국충혼, 의병의 길, 조선수군 재건길을 답사하면서 현충일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 중 1597년 8월 3일 경남 진주시 원계리 송경래 가옥에서 선정관 양호로부터 선조가 내린 삼도수군 통제사의 교서와 유서를 받습니다. 조선수군 재건길은 전라남도청이 이미 오래전에 개발한 길입니다. 이 충무공이 삼도수군 통제사 교유서를 받은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송경래 가옥을 출발하여 긴 여정 후에 명량 대첩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 여정에는 남도민들의 구국의 충혼, 의병의 정신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무공과 남도민들의 가슴 벅찬 여정을 학생들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2023년 8월 3일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을 단장으로 전직 교원 5명과 현직 교원 3명으로 본팀을 구성하고 구간별 해당 지역의 전 현직 교원들은 가능한 일정에 합류하여 함께하였습니다. 장장 600여 킬로미터의 대장정을 도보 답사 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남도 민주평화길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국충혼, 의병의 길, 조선수군 재건 길을 걷다는 남도 민주평화길 단체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야심찬 프로그램입니다. 1기 조선수군 재건 길, 답사는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하동 정호승 시인길로 시작하여 조선수군 재건 길과 해당 지역의 역사도 답사하면서 구례 조선수군 재건 출정공원에서 마무리합니다. 조선수군 재건길 답사를 통해서 자라난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 현장에서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우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소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 남도수군 재건길 답사를 통해서 충무공의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이렇게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리 문학관입니다. 토지의 대하소설은 당시의 상황을 유추하는 중요한 소설입니다. 소설 토지를 통해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시대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조선수군 재건 길의 시대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한 농사 중심의 가옥 구조와 마을 구조를 통해 선조들의 마을 공동체의 생활상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박경리라는 소설가가 거의 평생을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썼던 그 실제 배경. 연곡사는 백제성왕 22년 서기 544년에 인도의 고승, 연기조사가 창건한 절입니다. 통일신라 말과 고려 초기 선종의 큰 절이었고 도선국사와 현각선사 등 많은 고승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 항일의병의 근거지란 이유로 일본군이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당시
항일 의병 활동으로 순국하신 고광순 의병장의 순국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기습을 하니까 우리 아무래도 군사적으로도 부족하니까 이곳에서 다 순절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광순 의병장이 어떤 분이시냐면 미스터 선샤인 내용 중에 저는 굉장히 기억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일본군이 고해신이라고 그 의병을 막 잡으러 가는데 의병을 잡아도 어디서 의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군 그 대장이 자조적으로 무슨 대사를 하냐면 임진년에 의병 활동하던 자의 자식들은 을미년에 의병하고 을미년에 의병 활동하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정미년에 뭘 하고 있을까? 의병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광수 의병장이 그런 분이세요. 이분의 선조가 누구냐면 고경명 의병장이라고 해서 금산 전투, 이치 전투, 웅치 전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투가 우리 임진왜란 하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일본군이 호남으로 진출을 하는 목령 교과서나 난중일기 같은 책으로만 알고 보던 내용이었는데 직접 걸으면서 보고 느끼고 또 해설도 들으면서 자세히 알고 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함과 그런 것들을 느껴보고 또 성찰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곡사의 대웅전을 지나 소중한 문화재인 연곡사의 동승탑비와 동승탑을 보기 위해 이동합니다. 동승탑비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연곡사에 있는 동승탑 앞쪽에 서 있는 비로 비의 몸돌이 없어진 채 받침돌과 머릿돌만이 남아있으나 우리나라의 귀중한 기록 문화재입니다. 동승탑은 연곡사가 고려 전기까지 스님들이 선을 닦는 절로 이름이 높아 이곳에는 여러 승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동승탑은 그중 형태가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작품입니다. 동승탑도 귀중한 기록 문화재입니다. 연곡사는 연기조사가 544년인 신라진흥왕 5년에 창건하였고 임진왜란 때 전쟁으로 인한 화재로 불탄 것을 중건하였으나 6.25 전쟁 때 다시 불탔고 그 후에 다시 중건하였다고 합니다. 굴의 석주관입니다. 석주관 앞 언덕에 자리한 724묘를 찾아 참배하러 갑니다. 칠이사묘란 정유재란 때 석주관을 끝까지 지키다가 숨진 구례 출신 의사 왕득인, 왕해성, 이정익, 한우성, 양응록, 고정철, 오종이와 구례 현감 이원춘의 무덤입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순절한 무명용사, 화엄사 출신의 승의병을 기리는 곳입니다. 석주관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통하는 관문으로 군사전략상 매우 중요한 영남과 호남 사이의 4대 관문 중 하나로 고려 때부터 이곳에 진영이 설치되어 왜군의 침략을 막는 등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석주관에서 오른쪽으로 등성이를 올라서면 산봉우리를 향해 튼튼하게 쌓은 석성인 석주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은 호남 지방을 목표로 하여 이곳을 집중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왕득인이 의병을 일으켜 적에게 대항하였으나
결국 숨지자 그 후 왕득인의 아들과 각 지역에서 모여든 의병과 승병들이 힘을 합쳐 처절한 혈전을 전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병들이 순절하고 끝났습니다. 순조 4년인 1804년에 나라에서 왕득인을 포함한 7명의 의사에게 각각 관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뜻있는 지방 유지들에 의해 칠해각과 영모정을 세워 지금까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는 수천 명의 의병들이 이곳에서 피를 흘리고 싸웠다라는 의미에서 피악골이 피내골, 피악골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작은 비 뒤쪽에 보면 일반 의병 3,500명, 화엄사 승병 153명이라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아까 이제 3,660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게 된 거고요. 석주 관성에서 그 의병분들이랑 화엄사의 스님분들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게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저희 선조분들한테 또 감사드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뜻깊은 현충일에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이 조선 수군 재건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유익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돌아가서 제가 익힌 내용들도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저희 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 답사 길을 다시 한번 걷고 싶습니다. 어머니 산인 지리산의 품에 안긴 지리산 학생 수련장에 입소합니다. 이순신과 남도 의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영화 명량을 시청하고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이 제69회 현충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현충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구국중원 의병의 길, 조선 수군의 그 길을 걷다 저녁 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순천 신흥중학교 정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남도민주평화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체가 선생님들이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의병의 역사를 더 뜻깊게 걸어보자고 해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주관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남도 단체, 남도민주평화길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임원택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오늘 행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육과정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임원택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고생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있는 그 역사 자료들을 이렇게 엮어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 일회성 연수로 끝나서는 좀 너무 아쉽고 이걸 또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도민주평화길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참여자 선생님들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도 이 행사가 쭉 이어지면서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런 체험하는 그런 역사 교육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바람을 갖습니다. 내일까지 재미있는 그런 그 답사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무척 기쁘고요. 여기에 유튜브에 보면 명량으로 가는 길 해가지고 9편의 영상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3일 오늘 여러분들 해설을 들을 때 1597년 8월 3일 음력으로 8월 3일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진주 수곡면 원계리에서 조선수군 3군 통제사를 받으시고 절도사를 받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그 날짜가 음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라남도 선생님들 운운을 하다가 음력은 날짜를 좀 지키기 어려우니 양력 8월 3일 시작해서 9월 9일 작년 2023년 9월 9일이 명량 대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한번 이 길을 전체 길어 걸으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걸었던 길입니다. 그 길 영상 잠깐만 볼까요? 진주 원계리 손경례 가옥으로 1597년 8월 3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교서와 유서를 받은 곳입니다. 그 7천년 해정이 7월 16일 날 그래서 조선수군이 완패를 하거든요. 그 소식을 이틀 후에 이순신 장군이 전해 듣고 합천 율곡에서 삼가현, 단성면, 사천, 노량에 도착해서 배설 장군으로부터 그 패전에 관한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합한 다음에 다시 여기 옥정까지 오셔서 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손경례 가옥에서 머물게 되면서 그 이후에 여기 가까운 진뱀 유적지에서 훈련도 직접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8월 2일 날 이순신 장군이 그 저녁 꿈에 내일이면 왕의 명령에 징조가 있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손경례 가옥에서 선정관 양호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교서와 유서를 전달했던 이 집입니다. 손경례 가옥이. 그때부터 바로 서둘러서 아마도 출발을 이렇게 명량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행보역으로 나옵니다만 저녁 8시경에 말도 좀 쉬고 자기도 휴식을 취할 겸 거기서 잠시 머무르다가 새벽 1시경에 잠을 따로 이렇게 주무시지 않고 하동 도치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좀 날이 새일 무렵에 하동 도치, 오늘날에는 하동 두곡리입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서 잠시 그 남의 현감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 재임명장을 받았던 오늘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가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명량으로 가는 길 검색하면 9편 전체에 넘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각 지역을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선생님들이 답사를 하면서 지역의 의병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지키고 그리고 현재를 있게 한 선조들의 역사를 기리면서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영상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남도 민주평화길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남도 명량의 길을 걷다 책을 쓰신 우리 이돈 선생님 모시고 잠깐 우리 책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으십시오. 이순신이 걸었던 길이지만은 이순신은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서 이순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되 이순신하고 함께했던 우리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의병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의병의 이야기, 이순신하고 의병 이야기만 하면 또 재미가 조금은 덜할 것 같아서 주변의 여행 이야기를 같이 버무렸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지켰듯이 앞으로 이 우리 지역 가까이 있는 섬과 바다가 우리 나라를 지키고 먹여 살릴 것이다.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섬과 바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그런 바람까지 담았습니다.
그걸 결론으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이야기에서부터 남도의 선과 바다 이야기까지 또 일상에서 조금 관심 좀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도의 역사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또 이웃에서 함께하고 계신 하동의 책방지기 우리 강성호 선생님 모시고 하동 책방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걸으실 때는 그 섬진강가에 악양이라는 데가 있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악양에 제가 책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책방에 책방지기를 하고 있는 강성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걸으셨던 길, 제가 봤을 때 남도민주평길 제가 2년 전에 함께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요 남도 맹단 기억을 긋다 남도 이 길 출발점이 진주였죠. 고향이 제가 진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었던 길을 제가 좀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청도에서 또 교직 생활을 했어요. 일본어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 오셨다는 게 너무 반가워서 사실 아까 평사에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저는 악양에서 책방지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걸었던 길,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그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길을 많이 알려드려요. 오십시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남도민주평화길 21개 시군을 걸을 때 전체 기획하고 여전히 지금 시군을 돌면서 함께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 책 그 뒷면에 보면 남도 의병사 이런 책들도 쭉 정리해서 출판도 하셨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근데 이순신이 승리하게 만든 장군이 누구냐? 배가 발단 싸우는데 그 배가 저기 갈 때 누가 해요? 지금 저 보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잡아당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격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격군. 다 430년 전에 여러분의 할매 할망이었어요. 처음에 어쩝니까? 일본 애들이 조쪽 쏴요. 저쪽이 사정거리가 220m밖에 안 돼. 막 쏘면은 우리는 포로 공수합니다. 천지 하나 뻥 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배와 백길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배의 전투함이 판옥선이에요. 그 판옥선 그 다음에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아닙니다. 우리 남도의 나도용 장군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흥, 여수, 돌산, 해남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만든 거예요. 이순신은 그냥 지시했을 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전투할 때 그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임진왜란이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경상도 다 도망갔습니다. 서울도 도망가요? 너무 멀리 가서 의주까지 갔네? 다시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선조가 잡히면 큰일 났다. 일어선 사람이 누구예요? 의병입니다. 가장 먼저 의병이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남도 호남 의병이에요. 그런 자랑스러운 의를 이어가는 것이 남도 민주평화길이다. 단순히 이순신 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알고 가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주체적인 남도인으로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선수군 제거길이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인가요? 명량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명량 한 편을 다시 한번 봐보자 합니다. 우리가 명량 시작점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둘째 날 일정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먼저 섬진강 책사랑방을 갑니다. 섬진강 책사랑방에서 구례읍을 향해 걷습니다. 섬진강 책사랑방에서 구국충혼, 의병의 길을 힘차게 외치며 출발합니다. 이 길은 조선 수군 재건을 위해 이 충무공과 군관, 남도민들이 함께 걸었던 길입니다.
다만 이 충무공은 구례에서 곡성 방향으로 걸었으나 우리 답사팀은 일정을 고려하여 조선 수군 재건길 여정에 반대로 섬진강 책사랑방에서 섬진강 대숲길까지 걷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섬진강을 끼고 우리 산하의 품에 안깁니다. 이 땅을 죽음으로 지켜내시고 소중히 물려주신 선조들의 은혜로움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들은 잠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이어집니다. 그리고 순간 모든 생각이 사라집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잃은 듯합니다. 그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듯이 나비처럼 자유롭고 상쾌합니다. 이 마음을 오래도록 지니고 싶습니다. 명협정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구례에 도착해 군자감 손인필과 그의 아들 손흥남 부자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손인필 부자와 구례 현감 이원춘 등과 함께 난국을 해결할 작전 회의를 한 곳이 바로 명협정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남도민들의 의로움, 그리고 아픔을 500년을 넘게 살아온 노거수 왕버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구례 읍사무소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습니다. 구례 주조장은 함명회사로 과거 항일운동단체인 금난회의 활동 근거지였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6일 만세운동 후 대한민국 최초로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1947년 7,000석의 토지를 무상배부하는 등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현하는 애민창고였다고 합니다. 브롬보! 화이팅! 브롬보! 화이팅! 화엄사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연기조사가 창건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입니다. 7년 말부터 98년 경의 일인데 그 이후에 여기가 폐허가 된 화엄사를 다시 지으신 분이 벽암각성 스님이세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비가 임금이 벽암각성 스님에게 내려준 비예요. 불교를 천하게 대했던 그 시기에 임금이 이 비를 내려줄 정도로 벽암 스님의 공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그 큰 공으로 해서 지은 절들이 어디냐면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 합천 해인사, 보은 법주사예요. 뭐 들어봐도 대부분 큰 사찰들을 다 다시 지은 절들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인조는 벽암 스님의 무슨 공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까라고 했을 때 10여 년 전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10여 년 전으로 올라가면 1624년에 한양 도성을 지키는 남한산성을 쌓을 당시의 절반을 스님들이 쌓으신 거예요. 그 절반을 쌓은 스님들의 총책임자가 벽암 스님이세요. 그래서 남한산성에 가면 청량당이라고 하는 사당이 있고, 그 사당에는 남한산성을 쌓을 당시에 세 인물의 영정이 모셔져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벽암 스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호칭이 벽암 국일,
나라의 제일관은 도대성사다. 그래서 이 합천 해인사에 가면 국일암이라고 있는데 국일이 이 국일입니다. 그래서 합천 해인사의 국일암에는 벽암 스님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한쪽 편에는 사리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석천사에 가보면 의승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보통 사찰에는 부처님과 관련된 보살님들,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분들을 모시는 건물이 있는데, 석천사에는 의승당이라고 해서 옥형 스님과 자운 스님을 기리기 위한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노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석천사 자리에 모시고 쌀을 600석을 모아서 그 수륙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제일사 행사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옥형 스님, 자운 스님 중에서 자운 율룰 스님이 구례 화엄사 스님이세요. 아이들과 이번에 조선 수군길을 같이 체험을 해봤는데요. 흩어져 있던 배경 지식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 다녀온 다음에 숙박시설에서 명량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 다녀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봤더니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더 많은 학생들과 저희 자녀도 다시 한번 이 경험으로 더 많은 배경 지식을 쌓아서 토지라든가 태백산맥 같은 그런 어려운 책들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은 길이고 길은 길로 이어지며 길이 또 다른 삶이 됩니다. 전라남도에는 수많은 역사와 자원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 학생들을 새롭게 교육하고자 합니다. 오늘 1박 2일 조선수군 재건길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길에서 또 다른 삶을 배우고 학교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학생들의 배움은 교실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곳곳에 있는 역사 문화 현장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신에게는 12척의 접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남 교사들도 학교의 현장의 어려움을 전남 사회 곳곳에 있는 역사 현장에서 학생들과 더불어 배우는 삶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도 민주평화길, 조선수군 재건길은 계속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 출정 공원으로 갑니다. 구례읍 시가지를 걷습니다.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며 소박합니다. 그런데 구례 군민들이 이 충무공과 함께한 사랑과 의로움이 구례를 감싸고 돌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조선수군 출정 공원입니다. 133척이라고 하는 왜군에 맞서 싸워서 승리한 전투가 명량대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량대첩을 승리할 그 당시에는 조선의 관군도 거의 없었고, 선조인군도 우리 호남의 백성들, 호남의 군사를 도와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구례, 순천, 보성을 비롯한 호남의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어떻게든 힘이 돼서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왜군들이 더 이상 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순천 외성이나 사천 외성, 부산 외성 등 해안가에 외성을 짓고 장기적으로 주둔하려고 했던 거죠. 그동안에는 실제로는 그냥 멀리서만 느껴졌던 그런 역사인데, 실제 현장에 와봐서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나라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각하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백성을 아꼈는지 그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이 남도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곳곳에 숨어있는 이름 모를 그런 의병들의 그런 정신들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구례읍에 있는 이순신 출정공원입니다. 이순신이 백의정군을 하면서 조선수군 재건길에서 구례에 와서 구례에 주신 송인필, 황대중의 그런 지역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수군길을 재건하는 것을 나서게 하는 곳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지쳐있는 이순신의 큰 힘이 되었던 곳으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손인필의 옛 집터 자리에 조선 수군 재건 출정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공원에는 조선 수군 재건 44일간의 여정이 담긴 벽화, 청동부조 조형물, 정자 손인필 비각 등이 있습니다.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 휘하에는 손인필 황대중을 비롯한 군관 9명과 병사 6명이 전부였습니다. 조선 수군을 재건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설치한 통제영, 주둔지이자 조선 수군 재건을 결의한 출정 장소가 손인필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출발점이었습니다. 구국충혼, 의병의 길. 조선 수군 재건의 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품격 있는 막길입니다.